안녕하십니까, 하동훈입니다. 사진반 수업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맨날 목사님 계시고 여러 모습들을 찍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나 떨립니다. 제가 어, 사진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계기와 이번에 위트니스를 하면서 은사반 사진 공동체를 하면서 만났던 모습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 지내왔던 감동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빛을 마주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사진은 빛을 보는 예술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빛이라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았는데 그 장면과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색하죠. 10년 전에 저는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예술을 한다고 하면 뭔가 자기 표현을 잘하고 자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꼿꼿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30살이 넘어까지 주어진 것들을 실행을 잘 하고 잘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서 회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밤이 새도록 일을 많이 했고요. 보통 퇴근을 한 11시 반, 12시 막차를 타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관리직에 있었는데 월 마감을 할 때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한 새벽 4시? 근데 군기가 잘 들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9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8시에 출근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을 주눅 들지 않고 잘 지냈던 그러한 성실함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부여받은 그렇게 가르침을 제가 잘 실천하고 있었다, 그랬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던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 일주일에 모든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되게 문득 들면서 주말에 나를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어,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나라 독일을 준비하면서 적금을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환율도 너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는 휴가를 쓴다는 거는 감히 외국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돈으로 카메라를 사고 주말에 이제 진짜 틈이 날 때마다 나가서 그냥 보이는 것들을 찍었어요. 그렇게 찍다 보니까 어, 맨 처음에는 되게 그냥 예쁜 것들을 주로 찍었죠. 근데 그 예쁜 게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런 예쁜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나한테는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왜 거기에 앉아서 그런 것들이 보였는지, 집에 가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왜 저게 나에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사진이라는 즐거움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번 사진 은사반을 준비하면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사진을 했었는지 시작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그때 4월 달이었는데 4월 큐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우리 주위에 늘 있어요. 우리가 실내에 있던 밖에 있던 너무나 암흑 같은 시기에도 한 줄기 진짜 미세한 빛은 있는데 그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알면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활 안에서
떠올리고 그것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제목만 보면 참 너무 용기 있는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세상을 보지만 사진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 존재도 그러한 빛을 받고 있는 대단한, 아니, 고귀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됐고, 그것을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외형적인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예쁘고 누군가 봤을 때 아, 좋다,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진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 말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8주 동안 그 은사공동체 사진반에 참여하신 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입니다. 요거 전에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저의 사진 수업은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 같은 나 자신을 찾으며 그림자를 찍는 것으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저 자신을 만나고 또 사진기에 담으면서 저의 마음속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에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진 수업에 참여한 이경희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사진들은 거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풍경인데, 그 찍혀진 사진을 보니 그 찰나가 현재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어떤 빛이 쫙 들어와서 그 시각을 열어줬다고 할까요? 사진 속의 한 나무는 부족한 것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이롭고 힐링의 시간이 되었죠. 저는 원래 사진을 찍을 때 예쁜 꽃이나 그리고 작은 꽃들, 미세하지만 안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서 주로 제가 찍은 사진들은 꽃이 많아요. 근데 이번 사진반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찍어봤고요. 그 찍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저를 많이 담아보고,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담아보는 것들이 이번 사진반을 통해서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5분이 지금 찍은 사진들을 각각 한 장씩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들 한 장으로는 이분들이 느꼈던 그 감동의 시간 내지는 깨달음의 시간들을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대할 때 이미지는 한 장이잖아요. 그 한 장으로 되게 판단해 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는 연습 내지는 이런 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고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이고 이것들이 작품이라는 형태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주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작은 아주 그리고 솔직한 것들을 조금 고백하듯이 꺼내보는 시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작은 글씨도 있어요. 너무 작아서 읽기는 힘들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 공감해본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씩 천천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회사원 생활을 6년 하고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땀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게 그냥 말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심장이 되게 쿵쾅쿵쾅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무언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겠구나. 이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즐거워하던 게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이 되게 작은 사람이거든요. 제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 얘기를 잘 못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보가 하나도 없는 아프리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군데인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인데요. 저곳을 가는데 제 군대 친구가 그때 당시에 선교를 꿈꾸면서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저곳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문득 저를 이렇게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문득 했던 얘기가 너 사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나랑 같이 사진 찍자. 이 말이 그냥 흘러간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그때 되게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러면 내가 모르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자유하게 사람들을 좀 보고, 그리고 사진이라고 하면 뭔가 임팩트가 강해야 되잖아요. 저기 가면 그림 되는 게 하나 나오겠다. 그걸 가지고 와서 커리어를 쌓아보자. 진짜 이런 욕심 하나로, 저를 살리고 싶은 욕심 하나로 떠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하면 다들 힘든 모습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다 신발도 없고 벗고 있고 옷이 없고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거는 사실인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를 마음 먹고 1년 동안은 돌아오지 말자라고 해서 편도를 끊고 갔거든요. 1년을 지내다가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갔을 때는 흙 묻은 다리, 신발 신지 못한 그 발, 그리고 먹지 못해서 그냥 굶주리고 있고 물 마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저도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자극받고 있었거든요. 그 자극받았던 거에 대해 그걸 무의식적으로 제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멈출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사진은 힘들어 보이는 사진이지만 저에게는 되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되게 겁이 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사진 찍을 때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족 사진 찍는데 되게 어색해하고 웃어봐 해도 서로 너무 부끄럽고 어색하니까 되게 웃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좀 기다려주고, 사진이 먼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너 사진 마음대로 찍어도 돼,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진을 내가 취하고 싶어서 찍는 것은 진짜 오로지 나의 욕심만을 챙기는 그런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살다 보니까 그 해외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주말마다 가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 그때 설교가 매번 그렇진 않지만 조금씩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가르침, 말씀이라는 게 저에게는 지금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한 좋은 강의를 들은 느낌, 그 가르침을 잘 이행하면 참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좀 불편하고 어색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다른 캐나다의 한인 교회에서 선교를 오셨어요. 교회도 싫은데 선교는 더 싫더라고요. 뭔가 강압하는 것 같고, 그 마음을, 그 좋은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때
이 배우지 못한 아이들, 학교를 가야 하는 나이이지만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설명해주고 놀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뭐예요? 라고 종이를 나눠줬는데 꿈이라는 단어조차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꿈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데 그 성교 오신 분들이 거의 한나절을 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꿈을 써보라고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야 너는 꿈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서로 궁금해하고 챙겨주고 응원해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 바로 옆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쭈뼛쭈뼛 하면서 구경하다가 제가 아는 척을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는 모습도 너무 멋져 보였어요. 너무 자유하고, 이들도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맑고 신나고 이 자연 안에서 그냥 뛰어노는 그거 자체도 이들에게는 즐거움일 수 있겠다. 큰 멋진 것을 상상하는 것 아니라 이 시간을 그냥 즐겁게 친구랑 뛰어노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꿈이고 행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지금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이렇게 집 앞으로 나올 때까지 10개월이 걸렸어요. 막상 갔는데 너무 무섭고, 차를 운전해야지 어디로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더 무서운 거예요. 10개월째 되는 날 오토바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시험에 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혼자 방에 틀어 박혀서 뭐 어디 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 되니까 프랑스어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주말에 받았던 성경책도 한번 보고, 이렇게 그냥 회피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을 좀 마주하고 싶다.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내가 여기를 오고자 한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사람하고 빛이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부르키나를 떠나서 1년을 다 채우고 나올 때 너무 아까워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가야지. 그래서 한 달을 에티오피아에서 체류했는데 그때가 진짜 자유함을 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기후도 똑같은 아프리카인데 부르키나파소보다는 훨씬 더 쾌적했고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좀 만나도 되겠구나라고 한 이후여서 그런지 좀 다닐 때 버스를 타고 38시간도 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지금 아프리카도 아침이 엄청 추워요. 10도인데 잠바를 입고 다녀야 될 정도로 되게 생소한 경험이죠. 저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근데 그런 경험들도 참 제가 받은 하나의 기회,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아프리카 부르키나를 떠나기 전에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매번 만나던 10살도 안 되는 아이였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거기서 형아들이, 삼촌들이 일하는 걸 보고 뒤에서 심부름 하면서 빵도 얻어먹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기술 같은 것도 조금씩 보면서 나중에 일자리라도 얻어볼까 하던 친구인데, 제가 저기를 갈 때마다 카메라를 메고 갔거든요. 이게 맨 마지막에 만났던 한 5-6번 정도 만났던 때에 이 아이가 제가 간다고 했더니 잠깐만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어디를 다 갔다 와서 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어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너가 맨날 이랬잖아. 나 너 보고 있었어. 이거 지금 제가 말을 알아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표정으로 앉아보라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말은 안 통하는데 서로 보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위험하거나 뭔가를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궁금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구나를 허용해 주는 것 같아서 저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이 좋게도 저 사진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사진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낙후된 데, 우리가 늘 도와야 하는 곳. 저들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행복한지 모르고 우리 나라에 와서 뭐 돈을 벌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 이미지들로만 우리 미디어에는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진 공모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된 거죠. 운이 좋게. 이 한 장이 저를 바꿔놨던 거예요. 별것도 아닌 순간 그게 너무 좋아서 담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가 기존에 받아왔던 접하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이미지랑은 좀 다르구나. 그냥 평범하구나. 우리가 잘 사는 유럽 사람들도 평범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구나. 그 이후로 또 저에게는 운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벅차고 이게 사진을 잘 찍나? 이러한 오해도 할 정도로, 그래서 막 자신감이 올라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대한, 아니 타 나라, 타인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하시는 한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사진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같이 알리면서 좀 지내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는데, 그때 그것이 코이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이제 대외 사업을 하는 그 단체에서 그 프로젝트를 조금 수락해 주셔서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엄청 많이 나가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태풍이 왔을 때 그 태풍 재건을 하고 그들이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몰라요. 알아야 하는데 그 책임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프로젝트 이후에 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도 하고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에 갔는데, 필리핀은 아직도 열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겠지만 되게 못 사는 데는 돈이 없는데도 술을 많이 드세요, 어른들이.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때 또 희한하게 여성들이 가서 일을 해서 밥을 어떻게라도 만들어요. 그 여성들에 대해 힘이 되게 대단한데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여성 지원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혼자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을 교육으로도 해주고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자리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네. 일이 없어도 하루는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구랑 밥 먹고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일상을 어저께 지냈는데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오늘 아침에 컨디션을 묻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앞을 지나가는데 저분이 저를 불러서 세우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뭘 그렇게 열심히 찍냐고. 뭘 그렇게 열심히 찍냐고. 여기는 너가 찍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다가 지난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준비를 3개월 동안 하고 우리를 위해서 꽃도 가꾼다. 이런 모습을 하는데 거기서 또 한 방 맞았어요.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주위, 내 사람을 챙기는 게 행복을 위하는 길이구나. 네. 사진 수업을 저는 좀 우연치 않게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금 모습이 다르죠. 저희랑 맹아 분들이세요. 시각 장애인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사진 수업을 열어달라는 제안이 왔을 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지? 사진을? 그랬는데 그게 저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었어요. 이분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냄새로, 느낌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사과는 빨간색이잖아요. 녹색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 있는 사과도 녹색이고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책으로 읽고 말로 듣고, 그래서 자기 시력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쟤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어색하게 약간 강요를 하고 있었던 처음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들보다 제가 더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이는 형태, 그 첫 인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던 제가 보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운이 좋게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버리는 하느냐, 어떻게 사진으로 살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진만 해도 이렇게 지나가지더라고요. 돈 벌이는 많이 안 되고 제가 돈벌이 되는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차곡차곡 하면서 그냥 작은 수업들도 하고 작게 주시는 행사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진을 하지만 그냥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좀 주시는 것 같고, 작년에 네팔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좋은 모습들, 사진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제 꿈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제 삶에 조금씩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선교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바뀌지 않은 제 마음을 봤어요. 선교 이렇게 큐티당으로 기도도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저를 그래도 한 걸음 떼게 한 거는 교만했구나. 내가 가진 그 틀에서 나는 아직 못 벗어났구나. 선교를 바른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나는 경험했는데 그 경험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또 욕심을 부렸을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내가 만났던 그 사진을 아이에게 보내준다면, 나는 30에 만났지만 아이들이 10대에 만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더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만났던 아이들은, 이날 아이들도 그랬어요.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고, 내가 관심 있어야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찍어보자. 일단 찍기 전에 너가 관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봐.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담아봐.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시간들을 이틀 가졌거든요. 이틀 동안 자기가 찍은 사진, 근데 사진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 자기의 걱정, 자기가 느꼈던 감정, 자기가 느꼈던 즐거움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너무 신나게 준비를 해서 자기가 준비한 마음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들어주는 모습을, 들어주는 저 눈들이 저는 더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들어주는 마음들이 있어서 내 것들을 꺼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확고한 믿음으로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수업을 할 때도 저는 보여지는 사진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는 시간들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주신 분들이 이번 은사공동체 사진반 수업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팔을 가기 전에 욕심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진짜 사진에 대해서 즐겁게 해주자, 그 마음이 우선. 근데 저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서 무엇라도 감동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사진을 한 장 담고 싶은데, 그 트레킹이 그렇게 유명한 나라인데 비가 왔어요. 이게 바로, 저는 몰랐는데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맑게 보이는 날이 그 1년 중에 한 번도 없었대요. 우리가
이거를 보기 전날 숙소에 갔을 때도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하늘과 산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랬고 그게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에서 이 멋진 풍경도 좋았는데 잠시만 한번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저기 아래에 그 하얀 불빛들 보이시죠? 이게 새벽 4시 반인데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더라고요. 자연 풍경도 있지만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다시 제가 가슴이 터질 듯하게 떨렸던 순간들이 아까 회사를 그만둔 그때 한 번 하고요. 아내랑 교회에서 만났는데 썸을 타면서도 제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하루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제가 살면서 제일 심장이 크게 떨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되게 자유함을 줘요. 이렇게 사진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음에도 되게 많은 응원을 해주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라. 뭘 그렇게 자를 대고 기존에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 해주는데 그게 저희를 참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분과 모습이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게 팔불출 같지만 꼭 생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올 때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욕심껏. 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받았던 선물입니다. 몰랐는데 10년 전 이야기를 뒤집어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제 옆에 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러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이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사람들로 도우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사진으로 숨을 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지만 아직 날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들어드리고 같이 웃어드리고 같이 울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